선생님 우리 경제신문 관련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체크하고 리오프닝과 그쪽으로 좀 짚어갈게요. 자, 경제사절단 이번에 일단 아랍에미리트 가가지고 좀 기대되는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그 바라카 원전에 같이 갈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여기가 한국 최초로 원전 프로젝트를 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여기에 사절단으로 같이 가면서 실세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알 왕세자하고 친해가지고 같이 모임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K 원전을 수주하고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전기술 지금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그게 그거야. 한전기술 어디? 현대건설, 한... 삼성물산. 근데 삼성물산 있고는 난 삼성 엔지니어링 할래. 선생님 원전인데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요? 그럼. 뭐 저는 뭐 우리기술 뭐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뭐 진투파워. 아이 그거는 그냥 부속품. 근데 선생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이 더 강하게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을 잘 들어야 돼. 삼성 엔지니어링이 10에서 20%. 근데 그게 가조야. 우리 기술이든 저가주들이 30에서 50 에너지가 나와. 그러니까 대형주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올 때 그 중소형단의 상승률이 조금 더 극대화될 거다.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은 중소형장이라는 얘기고 SK하이닉스 똑같은 얘기야. SK하이닉스가 여기서 7에서 10% 갈 때 중소형주들은 30에서 50 간다. 같이 갖다 얘기해서 중동에 이번에 가서 뭔가 MOU를 맺든 뭐 K 원전을 했든 간에 뭔가 구체화된 에너지가 그냥 사인만 하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인은 굵직한 대기업이 하겠지만 대기업이 사인을 하면 중소형단이 움직일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갑자기 상한가 치는 것도 있고. 그럼 선생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우리기술. 그러니까 원전이나 핵 관련된 종목에서 이제 박살나고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분산 투자해놔야 돼. 한 종목을 3천 하느니 어느 게 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소형단이 너무 많으니까. 3천보다 3개 종목 1,000선씩 해갖고 성공하는 거 팔아갖고 안 이렇게 자꾸 돌리는 개념이 그래야 확률적으로 맞출 확률이 있죠. 똑같은 거야.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하고 로보로 해갖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그 개별 기업들이 대기업의 어느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주의 종목에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는 것도 방법이 있나요? 아니야, 나는 뭐가 연관되기보다는 항상 이거를 모니터에다가 미리 격자를 짜놔. 그래서 내가 매매할 대상을 한 3개나 5개를 하나. 그러면서 9시 옵션 매매 딱 첫 시가상이 20개 사진 딱 찍듯이 9시에서 10분 단위로 3번만 딱 보면 거래가 평균거래 옆에다가 20일 평균거래라는 걸 딱 빅데이터로 적어놔. 거기에 그거를 10분 안에 바로 들어올 때. 그런 게 꼭 나와. 9시에서 30분 안에 얘가 2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 밖에 안 돼. 근데 10분 만에 100이나 150만 주 팍 거래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딱 치면 그날 상한가 가거나 20% 가거나 막 이래.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냥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 위주로. 그렇지. 이쪽은 거의 트레이딩 감각이네요, 그러면. 그럼 전업 투자가 있네. 그러니까 이런 수혜주를 찾는 게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포기하세요. 못 그래서 찾아. 오히려 좀 모멘텀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개인 투자나 직장인은 거기서 3개 넣고 던져갖고 나와갖고 운빨에 맡기는 수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업 투자가 용으로 미리 준비한 다음에 이게 위치가 좋은 걸 딱 해놓고 거래 들어오는 거를 5분이나 10분 안에 딱 할 때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 분들 용이야. 지금 장이 그래서 1사분기는 전업 투자가나 선수장이라고 그러지 일반 투자자장은 아니야. 그래도 또 잘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또 기회를 잡아볼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200개 평균가에 움직이는 게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285에서 그냥 20이나 30포인트 올라갈 때가 한 계약으로 사라. 그럼 더블 간다. 그리고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가장 연결된 게 뭐야? 시가 상위 아니야. 그러니까 요번에 SK하이닉스, 엔손, 삼성전자 이런 거 사놓고 목표 수익률을 어떻게 잡아? 7에서 10% 잡는 거야. 이게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나아.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채권 사라고 난리치는 게 이제 간단히 해서 바닥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채권 가지 마십시오. 수수료 해갖고 괜히 돈만 엮이고, 지금 2023년은 종목에서 어마무시하게 1년 동안 박살낸 거를 반만 올려도 따블이나 따따블 갈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건설이나 수소에너지나 이런 쪽 쪽에서. 그런 것들 노려갖고 집중하시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파생을 같이 리딩을 해주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파생을 투자를 꼭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봤을 때 대형주들의 앞으로 뭐 상승률이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겠다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연동되는 섹터에서 어느 쪽이 가겠다 이런 거를 같이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1등에서 3등 목표 수익률 7에서 7%에서 15% 기본 목표를 잡고 트레이딩하고요. 아까 내가 중간 보수 허리단 잡으라는 그런 것들은 20, 30%가 나올 거야. 또 그런 것도 선생님께서 카페에다가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또 이제 전략을 주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도 조금 더 왜냐면 여기에 마스다르 시티 180억 달러를 투자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게 곧 네이버, 현대로템, 음. 그리고 그게 인공지능 AI잖아.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네이버를 그래서 권해주는 거고. 그래서 22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주가 실제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스마트 시티? 근데 사실 선생님 도시를 처음 지을 때 그럴 때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게 훨씬 좋은 환경인 거잖아요. 아니야. 기존의 도시 있는 거에서 뭔가를 막 전봇대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없는 상태에서 전력 깔고 뭐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설하고 전력 설비부터 먼저 가지.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그 이후로 들어가잖아. 그것도 순서를 봐야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등포하고 여의도하고 용산도 이 밑에서 스마트 시티야 이것도 플랫폼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고. 지금 사우디도 네옴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고. 지금 중동이 대부분 다 스마트 시티 경제. 근데 이게 그 미래에 보면 나라보다 도시가 지배하잖아. 그거 같이 이 권력자의 통제 깔려 있는 거야. 난 보면. 왜냐면 거기 들어가면 여기 다 찍혀갖고 다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다 아는 거야.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 선생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어쨌든 통신이 돼야 하잖아요. 뭐 다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는 게 데이터가 뭐 4GB 뭐 이 정도인데 막 그쪽 세계는 테라 막 엄청 막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위가 사용된다고 하니까 통신 쪽으로 뭔가 설비가 확산되고 이런 쪽에 관련주들이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5G 이미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KMW. 기가레인 어때요, 선생님? 그러니까 코코. 코컴은 너무 올랐어. 너무. 그러니까 그쪽도 벌써 주변주부터 먼저 올려요. 그니까요. 뭐 KMW 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막 RFHC 한동안 조금 그러더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저거 비슷한 것 같아. 코리아 서킷도 KH 같은 같이. 이것도 에너지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5,000 뚫을 때 에너지 나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막 뭔가 수주를 한다? MOU를 한다면 원전 쪽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만 스마트 시티나 이쪽은 조금 에너지가 약하겠네요. 그러니까 건설이나 스마트 시티는 그냥 3년 보자. 그거 왜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가니까 뭔가 바로 이제 모멘텀이 되죠. 왜냐면 이제 사실상 간다 하니까 JSK나 올라가고, 뭐 히림도 그렇고 뭐 좀 에너지를 받잖아. 근데 히림 우리가 어떻게 했어? 그 울사할 때 때리라고 그랬지. 그걸 사라고 그랬어? 이미 관심 없을 때 사갖고 12,000원대 때리라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이미 길목 지키기 기다리신 분들 얘기지. 저 정말 JSK나가 이것 때문에 올라갈 줄 몰랐어요. 지금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새는 나쁜 종목들 수렴된 것 중에 뭐에 엮여서 한번 갈 때 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뭐 갖고 설명 들을 때 때리는 거야. 요번에 오늘 뭐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아, 오늘의 특징주는 아. 뭐뭐입니다. 지금 장이 1사분기는 그러면 때리는 장이지 따라가는 장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많이 떨어진 거 사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뉴스의 특징주를 제가 딱 검색해보니까 SK텔레콤이 52주 신저가로 최저가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나 SK텔레콤은 안 해. SK라서요? 그것도 있고 통신이잖아요, 걔도. LG 플러스나 SK텔레콤, KT 하면 있지. 그리고 그쪽은 그냥 꾸준히 KMW라든지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거나 아니면 이제 로봇에서 그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미래 컴퍼니나 큐렉스 미래 컴퍼니. 요번에 루닛이 한번 갔거든. 그럼 다음 타자 그것도 이제 허리단에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아직 못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차 그룹 또 여동생 선병원 그럼 우리가 항상 코렌텍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게 오늘 갑자기 설명하는 거야. 이런 게 올랐습니다. 뭐 한 바닥에 30, 40% 올랐어. 때리는 장이지. 지금 장이 한꺼번에 뭔가 가는 장도 아니고 테마가 빨리 움직여. 여기서 조금 하고 또 저기서 가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안 드니? 나도 이게 가고 싶은데 나는 못 가. 어떤 테마를 구획을 정해놓고 이걸 쫙 평화같이 이렇게 논 마지기 같이 이렇게 딱 해놓고 갑자기 그 한 섹터에 한두 개만 분출하는 거야. 여기 분출하고 다 그쪽 섹터 가는 줄 알고 달라붙었더니 다른 마지기에서 또 분출하고 아주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열 마지기 딱 구획을 정해놓고 대장 가능성 구획해서 그거를 찍는 시장이지 이게 패턴으로 군집화해서 가는 장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원전 쪽은 그래도 올해 좀 계속 주도해서 가지 않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탈원전 이유가 됐던 일본은 그래서 친원전 한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열 마지기가 있잖아. 그럼 원전 마지기가 있어. 원전 맞이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거를 쭉 뽑아. 그래서 3년. 쭉 시간을 건설만 요즘 선생님 농사도 2모작하고요 3, 4모작해요 선생님. 옛날에 2모작에 요즘은 여러 번 한다고요. 아니 그래도 이런 것들은 농사 거기서 3년 지면 어떡해. 3년으로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3년 잡는 거는 현대건설이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타원 질 때까지? 질도 눈에 보일 때. 이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제발 좀 져주세요. 빨리 좀 져주세요. 아직 안 졌잖아. 그렇게 진다고 해도 제발. 요번 3월 넘어서는 삽을 뜨겠지. 그치? 삽질. 제가 삽질하러 가겠습니다. 저 삽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탈원전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표방하면서 20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2.4%로 늘리겠다. 이것도 2036년이니까 길게 보자는 거기에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2036년은 이거 완성된 거고 주가는 2023년에서 2025년에 필 것 같아.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한전기술. 한전기술, 한신기계 어때요? 한신기계는 주변주. G2파워. 다 그거 주변. 그러니까 주변이냐 중심이냐는 뽑기하는 수밖에 없어. 난 그냥 한전기술 갖고 싸울래. 복잡하기 싫어. 선생님의 대표주는 한전기술인 걸로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여기서 스위스 가서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가 조금 얘기가 나와줄까요? 여기서 뭐 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 뭐 롯데는 이번에 롯데 SK가 부산 그 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할 거다. 거기서 홍보 전화 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모멘텀을 받을 만한 거는 딱히 없겠고. 난 네온 볼래. 그냥 네옴?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갑자기 왜 네옴? 간단히해서 보이지 않는 오중에서 이제 우리는 부산 엑스포 쫙 한다는데 그러면 부산 엑스포 되면 네온 걔네들이 사우디하고 지금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난 다보스 포럼은 그냥 그냥 참여하는데 그냥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뛰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사우디 쪽 되는 순간에 이제 그래 젖잘싸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 그러면서 떡 하나 주마 하고 다시 히림이니 현대글로벌이니
포롱 글로벌 이런 것들이 튀는지 몰라. 근데 선생님 기업들에서 제가 뭐 찾아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뭔가 청만한다기에는 너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막 하면서 막 하던데.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기업 롯데가. 기업도 마찬가지지. 기업도 거기에 엮어갖고 그런데 결론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딱 보면 롯데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되게 열심히 해요. 동빈상 왜냐면 그 사람 많이 부산 와가지고 엑스포 또 부산 그리고 롯데. 껌 팔아야지. 아 소비를 해야지. 그런데 실적으로 굳이 큰 삼성이나 현대차는 보이지 않게 젖잘싸 쪽으로 가는 게 낫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원전이나 조단이 그 내용 그걸 끌고 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래서 가지만 다들 생각하는 건 나 동상이모.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거는 또 다음 대선 보니까 총력전을 피겠지. 뭘 이렇게 있어야 하니까 어. 끌어와야 하니까 내가 핵도다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치는 것 같아. 플러스는 뭐고 마이너스는 뭘까요? 마이너스는 이게 되면 사우디 노이즈가 더 커질 것 같고. 되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사우디하고 사이가 좀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또 기대했던 것들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너 두고 보자, 안 그러겠어.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 괜히 그거 해갖고 중국이 신나할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이거를 각계 전투해야 되는 것 같아. 그 약간 그거 아니에요? 옛날 광해군이 그 군대 보낼 때 화살 명하고청 갈 때 싸우는 척하다 퇴각해라. 그 비슷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이럴 때 이제 뭐 이거가 막 충돌되는 느낌. 우리 방송을 지금 이 5대 기업과 관계자들 높으신 분들 보고 계시다면 화이팅 하시라고 파이팅 하십시오. 꼭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제가 이 로봇 하다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체크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로봇 하면은 막 삼성 막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도 열심히 로봇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제일 크지. 그러면서 막 찾아봤더니 최근에 현대차에서 공장에서 있는 로봇을 개발을 했대요. 근데 그 로봇들이 뭐 벡스, 첵스, 맥스 기타 등등이 있는데 벡스는 이 상반신을 보조해주는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몸의 근육을 보조해주는 거, 그리고 첵스는 그런 하반신을 보조해주는 그런 거래요. 근데 이거를 다 만든 거는 현대차. 근데 이거를 양산에서 상용하는 건 어느 회사? 현대로템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이 로봇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상용화, 판매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면서 이 삼성 모멘텀 하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로봇 사업 그래 가고 있어 하지만 또 현대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계 전투를 내가 할게. 삼성은 이제 통신을 보자. 통신 애매 뭘 노리나. 그 다음에 현대차나 그 다음에 그 현대차 그룹이나 LG는 나도 로봇이 있어. 뒤늦게? 너무 뒤늦게다. 그래서 로봇스타하고 현대로템. 다른 데는 명함 못 냅니다. 아니 근데 LG도 로봇 있잖아요. 트로이 뭐 이런 거. 있는데. 클로이? 근데 결론은 뭐냐? 로봇스타하고 연결시켜야 돼. 현대로템을? 아니, LG는. LG는 로봇스타. 왜냐면 그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럼 현대는? 그냥 꾸준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할 때까지 현대로템. 왜 자꾸 현대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지 현대로템인지는 또 이게 뭐예요? 이 책. 거버넌스 게임. 거버넌스 게임. 거버넌스 게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현대로템은 예언을 해드릴게. 17,000원, 32,000원 갔죠? 25,000원, 32,000원 잘못하면 6개월. 여기서 놀다가 이걸 뚫는 순간에 4, 5만 원 모는 거야. 그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든 네온이든 뭐 로봇 갖고 뭔가 나오는지. 아니면 자율 자동차, 또 하나는 우주 발사체. 현대로템이 우주 발사체? 발사체.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여기도 끼고 저기도 껴. 그 어디 껴있는지는 또 책에 잘 정리가 돼.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다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이 책을 위해서 한 2년 정도 진짜 모든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하고 검소하고 하면서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 그냥 술술술술 읽힌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롯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를 했습니다. 이름을 바꿀 건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번에 롯데가 배터리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 4위의 동박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 지분 53.5%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자, 선생님 이름 바꿀까요? 롯데케미칼에 퐁당할까요? 난 퐁당할 것 같아. 왜요? 응? 그 아들한테 이제 그 바꾸는 것보다 아들한테 이제 그런데 나는 그 이제 케미칼이나 인진 머티리얼스에서 머니게임은 1년 지나서 나왔거든. 앞서 잠깐 롯데케미칼은 이미 한번 조금 올랐으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또 중국에 오픈이 되어야 화학주들이 또 열심히 잘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니까 대한유하고 같이 말하고. 이게 대한유예요, 이게? 요게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그리고 지금 롯데그룹의 신동민 회장의 머릿속에는 일본 주주하고 어떻게 해서 교통정리 하느냐에 꽂혀 있어. 광운사.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 일진머티는 이미 인수해갖고 게임 끝났어. 바이오 쪽을 지금 머리를 쓰고 있어.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커퍼러스 그 뭐죠? JP모간 헬스케어 헬스케어, 커퍼러스 거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들 이렇게 봤는데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뭐야? 하면서 저도 이게 체크를 해봤는데 롯데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8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롯데 제주. 그래서 우리는 롯데그룹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일본이야. 근데 일본은 또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우리보다 허용되는 그게 많잖아요. 그 규제도 적고. 일본 대주주를, 그러니까 오징어 설계같이 일본 대주주를 떨어내려면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뭔가 지분 가치를 호텔 롯데 상장시켜서 지금보다 한 10조 정도 벌어야 돼. 돈을. 그래서 너 주고 나 주고 나 주고 해서 교통정리.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갖다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에 거버넌스 게임을 할지, 줄기세포 갖고 일본 이렇게 할지, 롯데 바이오로직스 해갖고 그 삼바 같이 할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케미칼 쪽이나 배터리는 미국, 중국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에서 결정될 게 없어. 응?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좀 가자. 그리고 중국도 성장정책, 미국도 성장정책. 지금 글로 가거든? 그 속에서 3년간 니네들 알아서 열심히 해. 뒤치지 말고.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의 우선순위는 롯데케미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롯데지주라든가 이쪽 현금화할 수 있는 영역, 바이오라든가 그런 쪽이다. 근데 바이오는 또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롯데지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 왜 먼저 급등하는 거 아니야? 그 외국인 관광객들 오는 것 때문에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제가 지금 말한 건 정리드려야지. 뭐죠? 롯데 관광개발. 제가 방금 중국인 관광객 얘기한 거는 그쵸? 근데 롯데 관광개발은 이름이 롯데에 붙어있지 실적으로 이쪽 거까지야. 격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롯데정보통신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다 충전소, 그 다음에 경전철. 이게 롯데정보통신 네가 얘기한 대로 사무용이 플랫폼이란 말이야. 그게 근데 다 기업마다 다 가지고 있네요. 그럼. 그러니까 롯데정보통신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SK텔레콤 하느니 롯데정보통신 하라고. 그래서 2만 원짜리가 이런 것들이 한번 큰 게임 나오면 이게 한 7만 원, 10만 원 보내야 되거든. 그런 게임이 나오나. 그리고 이게 경전철, 그 다음에 철도. 그러니까 이게 가면 철도주가 같이 가. 롯데정보통신이 가면 철도주가 간다고요? 요게 요새 푸른 기술 올라가면 또 오늘 대화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국가 주도형 사업하고. 롯데정보통신이 갖다 해서 위례 신도시 경전철 그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야.
응? 그 다음에 앞으로 충전소 모든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 그게 롯데케미칼이든 지금 일진모터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 어? 이런 플랜들이 그 10년 플랜이야. 그러면 먼저 호텔 롯데 상장시키는데 바이오 갖고 뻥튀기 할까? 부동산 갖고 뻥튀기 할까? 바이오. 어? 부동산은 지금 죽었으니까. 아니, 지면 되지. 어? 지금 어디? 어. 아, 롯데칠성 부재.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여기다 승부를 건 거 아니야. 롯데 쪽. 그러니까 봐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게 2만 원짜리가 오늘 4만 5천 원. 요번에 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3만 5천 원대 오히려 눈을 먹이고 절대 파산 안 한다.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롯데그룹하고 어떻게 했어? 1조 펀드 만들어 갖고 돈 줘버렸잖아. 어? 네. 그럼 나쁘게 보는 애들은 쟤네들 망한다고 그러거든. 천만 원 말씀입니다. 지네들. 그러니까 롯데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엄청나게 급등했어. 이런 게 왜 지네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해서 대마 불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신도미 회장 머릿속에는 갖다 얘기해서 호텔 롯데 지주를 언제 어느 타임에 비싸게 만들어서 상장시키냐. 그러려면 롯데 지주를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우선순위를 롯데 지주에 집중하기보다는 거기까지부터 급등시켰다가 이제 일로 모으는 타임을 딱 만드는데 그게 바이오가 될지. 그러니까 이제는 롯데 지주, 롯데정보통신, 롯데 쇼핑 차례야. 어디 한번 그렇게 한번 순서를 잡아보시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부동산 가치를 높여서 롯데지주에 힘이 되게 한다면 롯데리츠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진 다음에 그 피 빨아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롯데쇼핑 쪽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롯데 쇼핑부터 한 다음에 롯데리츠겠지.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그냥 4,000원, 8,000원이 3년 박스라고 봐. 이번에 6,000원까지 갔다 또 4,000원. 6,000원 떨어지면 딱 2,000원 더 가는. 그리고 3년 플랜. 대신 억 단위로 채권 투자하는 것보다 낫고. 또 배당을 주니까 중간 배당.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앞서서 무한대 말씀하시면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BBIG 하면서 이제 배터리 막 잘 갔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동안 음지였잖아요. 이게 곧 양지가 될란가요? 양지 되겠지. 왜 제가 보니까 양극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완제품을 넘어섰다. 아니 나는 그거보다 인플레 감축법 세부 규정에 배터리를 예외 규정으로 만들어 주냐 안 만들어 주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배터리 3대장을 그냥 배터리 그런 종목을 보는 거예요? 양극재보다? 나는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 세부 조항. 그래서 동맹국 못 살겠다를 좀 풀어주는 그 정치적인 쇼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아직도 이쪽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거를 그쪽은 안 할래. 이건 아니에요? 그냥 엔솔만 할래. 아, 엔솔만? 엔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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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켓 매매가 들어가야 겨우 그나마. 그리고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 하단에 와 있어. 그러면 이제 상단 대충 55만 원 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단에서 상단 가는데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는 거야. 작년 10월에서 꼭지 쳤거든. 62만 원, 42만 원. 그러니까 반이 한 52만 원, 5만 원이잖아. 네. 요거 오는데 한 5, 6월 달에 오나 볼래.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오히려 펫배터리 볼래. 펫배터리? 네, 저는 양극재 쪽 생각해서 막 생각을 해왔는데 양극재는 선생님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이런 게 하려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여기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대장 ETF 무슨 기본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는 그런 기대 안 해. 그러니까 시가상위 코스닥도 1등부터 30등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펫배터리. 그거. 아니면 장비주. 뭐 CIS, A프로, 하나기술 뭐 이런 것들 디프리파동 노리는 게 낫지. 그리고 대장할래 그냥 엔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로봇주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티스 하면서 옛날에는 로봇스타 로보 다 같이 가져야 되는데 얘네가 안 갔던 것처럼 그냥 대장으로 몰아가지고 대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 대신 금액을 키우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그리고 주변주는 금액을 작게 하고 종목 많이 해서 목표 수익률을 높게. 뭐 요런 차이로 조절하는 장이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빅데이터에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장 같아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여러분들이 다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사이트 안 보셔. 와서 공부 좀 하세요. 조회수 보면 따가요.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데 요새는 지쳐가시는지 그냥 잘 안 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움직이고 그것만 물어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를 더 이럴 때일수록 뭐랄까 맥 놓지 마시고 더 집중력을 키워야 되는데 인간이 약한 동물이니까 멘탈 붕괴되고 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구자 보면 다 시퍼러 펑은 멀어 멍든 것 같아서 보면 볼수록 여기가 상처 입으니까 아예 헷갈려들고 보지도 않고 이런다. 오히려 거기에서 집중력 투자해갖고 어떤 게 먼저 라이언 일병 구하듯이 집중적으로 해갖고 오른 파동 때 그거를 물량을 들리지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이 늪에서 더 빨리 빠져나오거나 또 전략적으로 이종 A에서 B로 가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요새 거의 뭐라 그럴까 좀 쉽지 않죠. 지금 다들 아이고 난 모르겠어 구정 지나고 볼래 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리고 계시고. 내가 요새 매일 29일 1월 3일 바닥에서 던진 분들이 거의 지금 또 의외로 많아. 그건 뭐라 그러니까 버티다가 그때 갑자기 또 비관론에 그때 시장에 비관론 유튜브나 이게 난리 쳤거든. 거기에 갑자기 꽂히신 분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해갖고 눌러버린 거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그리고 나서 급등하니까 이제는 메타 붕괴되고 이건 뭐 그리고 못 사는 거지. 그리고 화병이 드는 거야. 지금 화병 드신 분도 많아. 이 장이 지금 200포인트 올랐는데 화병 들었어. 괜히 그냥 그때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분보다 못한 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이 이 투자자들을 골탕 먹인다고 그럴까? 근데 또 그럴 때일수록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마음 힘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좀 더 방향성을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 요새 다시 또 정리해서 노트에 필기하고 정리하십니까? 그런 걸 하셔요. 지치더라도 하시는 분하고 못 하시는 분이 실전에서 그 차이가 1도 차이가 비례를 결정하듯이 그게 어마무시한 차이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맥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집중적인 관리가 더 필요해요. 그냥 헷갈려두면 안 됩니다. 네. 화이팅! 말씀드리고 자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우크라이나 정전협상 2월 24일에 열릴 수도 있어요 라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그 대사가 얘기했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 또 언젠간 터지겠지. 2월 24일 나는 그거는 미국이 손을 놔야 돼. 지금 갖다 해서 휴전되려면 나는 그 정전 뒤에는 협상을. 미국이 있다고 보거든. 미국은 또 이제 선거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닌 것 같아. 협상이 정전 협상이 그냥 이걸 뭐라 그러지? 말방구, 뻥녀라든지 말방구. 혼이 담긴 구라. 혼도 안 당겼어. 아 그냥 구라. 구라야. 구라뻥? 그냥 나는 바이든이나 거기 젤렌스키인가 그 사람이 정전을 제일 싫어, 휴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푸틴이 오히려 지쳐갖고 하자. 좀 뭐 우리 좀 얘기 좀 해볼까? 나 명분 좀 주고 가오 좀 잡은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좀 해줘 이런 스타일일 것 같고. 그럼 선생님 뭐 재건 관련주 뭐 철도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근데 걔네들이 어차피 또 시티를 만들고 할 때 들어가잖아요. 네오미든 뭐 그런 거. 아니 근데 열심히 졌어. 미사일 거기다 쏴봐. 또 파괴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건이라는 개념이 뭐 들어가겠냐. 여긴 보지 말아야겠다. 그냥 우크라이나 얘기 나오면 그냥 격가지로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주변국 방산이나 보고 네옴이나 중동 보자고. 요즘 격가지니까. 그리고 상반기 지나서 중간 선거 일단 구체적인 계획 나오고
뭔가 그때쯤에도 이제 뭔가 이제 그때쯤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 찬바람 불 때. 그 지금 찬바람 불긴 한데 이 찬바람 말고 다음 찬바람. 더웠다가 다시 불어오는 그렇지. 찬바람. 10월에서 12월 2023년도 그때쯤 되면 그 푸틴도 지금 진 빠질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그 입국 관련해서 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다 했더니 중국 쪽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상호주의 영원하겠냐? 난 3월달 되면 또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지켜보자. 우리한테 그렇게 막아놓고 미국 쪽에는 우리 통하자 다시 뭐 이렇게 했다고. 아니 지금 중국은 통할 수밖에 이제 집단 감염 정책으로 간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막는 애들한테는 같이 때리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다 집단 한 바퀴 다 돌았어. 같이 풀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다 풀겠지. 그럼 그거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들, 뭐 중국 판호 관련된 게임주들 이런 것들 조금 그래도 좀 피해야겠죠? 일단 그래서 호텔신라 하나투어 매도해드렸잖아. 하나투어나 그거 갖고 보자고. 하나투어가 그러니까 3월달까지 3월까지? 지금 3월 말?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요번에 실적은 쇼크 나올 거거든. 일단 고점에서 10%에서 멈추냐 20%에서 멈추냐.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거기서 121선에서 뭔가 지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터닝하는 타이밍에 이제 막혔던 거 다시 풀리는. 항공주는요? 뭐 미국 시장에서 보잉 관련된 종목. 뭐 아시아나항공 갖고 15,000원, 13,000원. 요 터널이 몇 개월 가나. 그리고 15,000원 뚫을 때 이제 다음 그림. 그게 한 2달 잡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리오프닝 좀 작년에 벌써 한 번 해먹었어. 그러니까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 12,000원단에서 13,000원 사이는 살을 벌래. 근데 15,000원 때릴래.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가려고 하면은 저는 3월? 일단 우리 구정 지나고 지금 당장 막았는데 보면 뭐 내일 바로 떠야겠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지나봐야 되겠지. 왜냐면 이제 중국이 설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좀 그 유입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거는 안 돼.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틀어져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쪽 관련주가 퉁퉁 빠질 거라고. 실적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 코스닥 기업도 있으니까 2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바닥이 확인될 것 같아. 그 사이에는 다른 거 하자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펴는 핵, 원전,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건설, 부양, 중국의 동수서산,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이런 것들 중에 중소형 중에 못 간 거, 철도 이런 것들이나 보자고. 그거 갖고 2달간 싸워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슈 및 투자 전략,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그 종목 중소형주 하루단만 집중하자. 선생님 설 연휴 전이잖아요. 그 좀 거래 대금이 더 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주만. 오른 대형주. 그리고 2월 1일 보고 다시 대형주 다시 할 건지 결정. 실적 발표가 SK하이닉스 같은 게 또 월말에 있으니까 그 부분.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에는 미국이 도와주는 테슬라 갖고 25불씩 끊어보자. 100불, 125불, 150불, 175불, 200불. 그거 갖고 에너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로 30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럼 10포인트 죽었다 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10포인트가 또 70포인트 정도야. 그러면 2300 초단까지 눌렀다 갈 수도 있잖아. 아니면 강한 장은 2350 안 깨는 거야. 그리고 2350이지만 2450을 못 뚫어. 그럼 대형주는 이게 뭐야? 박수. 먹을 거 없어. 그러면 그 대신 매일 20-30%씩 올라가는 건 돌아가면서 많이 나올 것 같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논마지기 설명, 열마지기에 요거 하나 두 개 떴다 저쪽에서 이게 이제 거의 양적 역학적 사고야. 이거 틀는데 이쪽 보는데 저쪽을 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틀 때 나는 저거 보는 이제 다음 뭘까? 그리고 설명하는 건 때리는 거야. 내가 운 좋게 갖고 있으면. 그런 장으로 한두 달 하시다 보면 이제 교통 정리가 다 되지 않을까.
테슬라 주가라든지 기술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금리 25ppr 이제 50pp 확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크로가 어떻게 나오나. 고용지표 같은 게 어떻게 나오는지 비농업 고용지표 둔화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거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고용지표보다 이제는 서비스업 지수, PMI 지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볼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꽉꽉 담아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